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제가 오늘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아마 이번 영상에는 조회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특성이 뭐냐면, 주가가 좀 이렇게 펌핑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급락을 하는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근데 저희는 주식을 할 거면 솔직히 이건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이런 재미없는 흐름일 경우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재미가 있어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질 때는 언제예요? 이런 급등이 한번 나타날 때 우리는 이때 매도를 하는 거고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횡보 구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같이 보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왔으니까 보시기 좀 더 편하게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줄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좀 해줬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은 상승을 해줬고요. 전일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올라줬음에도 지금 그 코스피장에서는 지금 대형 반도체주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일부 시세를 좀 장 막판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어느 정도 옛날보다 강하지는 않구나, 조금 꺾여 있는 추세구나라는 걸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 좀 난리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화재 관련주들, 뭐 전고체나 뭐 과충력 방지 테마 쪽으로 좀 강세 흐름장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일부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쪽도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쪽의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가팔라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가파른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비중을 태운다던가 매수 매도를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는 화재라는 악재 때문에 지금 뭐 양극재나 뭐 다른 분리막 다 이제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요약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선 탑픽 2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가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종목만 짚어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 MRO, 함정을 취급하는 올라운드 선박 제조사라고 했죠. 그래서 HD현대 계열 조선사 중에 캐파 자체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뭐 HD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 미포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광밴드는 조선이랑 원전, 방산, 플랜트 쪽으로 그 관임세를 다 납품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기업이기 때문에 얘도 조선을 수혜받고 원전을 수혜받고 방산 플랜트까지 싹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조선업종 주가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일단 조선 선박사의 실적 확인은 됐죠. 일단 뭐 애들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실적은 완전히 확인이 됐어요. 근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3분기 수주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왜냐면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억지로 조선사들이 수주를 잔고를 채워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고가 물량을 선별을 해서 수주할 예정에 좀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선박사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수주잔고 꽉 차 있고 선주사들은 지금 배를 빨리빨리 발주받아서 배를 진수하고 빨리 납품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지금 딜레이되고 있으니까 높은 가격에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조선사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좀 더 고가의 수주 물량을 발주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게 있었죠. 성광밴드가 좀 강했어요. 오늘 신고가를 최근에 이제 고가를 뚫어서 신고가를 또 써줬는데 얘가 왜 써줬냐? 자, 성광밴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원전, 방산, 플랜트 쪽으로 올라운더 기자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강했었던 조선, 그리고 원전, 방산 이 모든 분야에 지금 속해 있다 보니까 싹 다 호조였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0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 모멘텀은 뭐냐? 조선의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조선사의 수주 납품이 증가하니까 밑에 있는 기자재 쪽으로도 오더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성광밴드 자체의 실적밖에 없지만 지금 성광밴드는, 근데 최근 가스전 동해 시추 저거 아시죠? 그 가스전 관이음새 납품 모멘텀이 같이 붙어줬어요. 그래서 화성밸브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줬습니다. 안 그래도 조선사들 좋고 피팅 기자재 쪽 다 좋고 실적도 다 싹 좋은 거 아는데 여기에 동해 시추까지 모멘텀이 붙어버리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좀 상승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추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광밴드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리무진 같은 느낌의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좀 홀딩을 해야 할 종목이라고 좀 이번 영상을 빌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선사들이 지금 남은 모멘텀이 뭐가 있냐. 일단 4개를 조금 가져왔는데 일단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볼게요. 지금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2025년 10월에 탄소세 최종안을 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낸 뒤에 27년도에 탄소세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디젤로 운영을 하던 그런 선박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은 되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 수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카타르 큐맥스 대형 LNG 선박 협상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게 한 10척 정도 수주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척당 4,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4조 5천억 규모죠. 약 5조 규모인데, 자, 이게 대형 선박입니다. 대형 선박이라서 지금 도크에 한계가 있어요. 평소에 사용하던 그 도크 하나에는 보통 LNG 선박이 2개까지 건조가 되는 도크예요. 근데 대형 LNG 선박 큐맥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도크 하나에 이 큐맥스 대형 LNG 선박밖에 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질 거를 선박사에서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선박사들이 뭐 수주를 납품받을지 아니면 해결을 할지 그런 해결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좀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방산청 쪽에서 이지스함 6척 이거를 건조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 이게 한 7조 8천억 규모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 간의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뭐 거기 특허권에 대한 뭐 침해 그런 의혹 수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찰청에서 지금 딜레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좀 딜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젠가 그젠가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곧 그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지금 방산청에서 이 이지스함을 수주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뭐 하나오션이 승소하든 현대중공업이 승소하든 어느 쪽이든 이제 결판이 나게 되겠죠. 근데 그게 현대중공업 쪽이면 현대중공업에 추가적으로 7조 8천억 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함정 MRO에 대한 수주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 20조 규모의 수주건인데, 자, 지금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만 미국의 함정 MRO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함정 MRO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을 반드시 조선사 선박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미국 함정 MRO 쪽은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쪽에 특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 미국 함정 MRO는 올해는 현대중공업이 입찰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미국 함정 MRO에 대한 그 수익성 부분에서 아직 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오션만 하고 내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 시장에 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MRO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24년도에는 약 79조 원 정도의 좀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미 국방부 함정의 MRO 예산이 13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년 뒤부터는 87조 원으로 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미국이 6월부터 MRO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요청 중이고 이 한국 기업은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올해 2월에 미 해군 장관이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을 했어요, 직접. 그래서 우리랑 협력을 좀 해달라라는 협력 의사도 밝히고 갔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입찰에는 미참여하고 지금까지 수주도 너무 많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수익성 면에서는 신규 선박 건조가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참가를 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향후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거래 대금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이 잔존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위주로 컨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8월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정확히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질 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들이 많이 요동칠 건데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 여기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 AI 모멘텀으로 올랐었던 그 반도체나 전력 기기들 쪽의 수급이 다 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타 섹터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 우리가 최근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에 호실적인 섹터로 유입이 아마 강할 겁니다. 이쪽에 확실하게 재료가 있고 탈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호실적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실적 섹터는 뭐가 있어요? 조선, 그리고 화장품도 좋았죠. 화장품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개별주들, 뭐 CS 윈드, 친환경 좋았었고,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그 잭시믹스 브랜드, 이쪽에 있는 그런 실적주들로 좀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8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을 조금 까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실적 탄탄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CS 윈드. 자, 지난 전기 대비 증감률이 매출액은 16% 상승을 했었고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 전환을 해서 지금 시세가 되게 좋죠.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실적 발표가 이날 나서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 전기 대비 43.3% 올랐고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93%나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볼게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면은 자, 여기 상한가 쳤죠. 상한가 친 다음에 약간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더 갈 수 있어요. 뭐 지금 바로 타라는 말은 아니고 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HD현대 미포 그리고 보시면은 매출액이 12%, 영업이익 흑자 전환, HD현대 중공업 당해 실적 매출액 30% 증가, 영업이익 전기 대비 818% 증가. 야 대단하죠. 삼성중공업 뭐 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 삼성중공업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7.8%, 영업이익은 67.8% 상향. 이렇게 조선사들이 싹 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들이 다 좋죠. 다 좋은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얘네가 뭐 끝났냐 아니면 더 못 가냐 내려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좋은 애들 특히 서프라이즈가 났던 애들은 충분히 그 사업성에 대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쉬어가는 흐름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 어디서 신규 진입을 할지 그런 거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한가 실적 발표 나와서 고가 마감을 해줬었던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그리고 브랜드 X 얘도 뭐 얘 종가를 살짝 깨긴 했지만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얘도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S 윈드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나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더 튀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프라이즈가 너무나도 크게 나왔고 그 다음 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또 이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약간 눌렸을 때 지지선 확인 되잖아요. 지금 이런 날은 시장 때문에 빠진 거니까 다 버리고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우리가 횡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20만 원 하단 부분에 주워가지고 여기서 팔든 아니면 여기서 더 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흐름이 재미없다고 해서 절대로 안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이때 가지잖아요. 그럼 이때 저희는 고점에서 파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우린 보고 남들이 볼 때 우리는 팔고 떠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이 미친 실적주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도 가져왔어요. 얘네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기 대비 증감률이 직전 분기 대비 74.4%가 매출액이 올랐죠. 영업이익도 73.9%나 영업이익이 펌핑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뭐 조선주랑 똑같죠. 조선주랑 똑같이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조차 70%에 ROE도 84%입니다, 지금.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왼쪽에 이날 있죠. 이날이 실적 발표가 시외에서 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리미리 걱정을 해서 주가가 쫙 빠졌어요. 쫙 밀렸고 시외에서 나와서 시외에 이런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컨센서스가 뭐예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안 나와줬습니다. 뭐 어떤 그 영업적인 부분에서 그 다른 그 회사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마케팅 비용을 먼저 보내줘야 된다는 이유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조금 좀 낮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실적 자체만 두고 보면은 성장성이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실적 발표가 난 그 다음 날에 이런 강력한 음봉이 나와줬음에도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잡주가 아닌 이상 실적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상 아무리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시장 컨센서스 기대치만큼 안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자로 회신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지금 시장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좋게 나왔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나온 거다. 그래서 얘는 밑에서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 하반기 모멘텀도 이러이러한 게 남아 있으니까 밑에서 충분히 모아 가봐라.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실제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어제 못 받았어요. 어제 못 받았었던 애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관심을 또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이런 구간에서 조금 담아볼 수 있고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았었더라도 뭐 이런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로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든 다음에 이런 급등에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펼쳐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아직 얘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면 실적이나 OPM이나 ROE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 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중간에 이런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뭐 그림도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한해서 좀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좀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 실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제가 조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끝판에 말씀을 드렸죠. 조선 레포트를 수정을 해야겠다. 지금 성광밴드나 HD현대 중공업이나 지금 주가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눌리고 양호하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좀 보내드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기존에 제가 7월 26일에 작성을 했었던 그 리포트를 받으신 분이 추가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추가로 연락을 드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연락을 주셨는데 밑에 성광밴드로 10% 수익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뭐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사하죠. 제가 작성했던 리포트로 직접 본인 매매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드리는 거고 제가 뭐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본인의 계좌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이게 공짜로 주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던지지 이렇게 직접 이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 오늘 성황밴드 추가적으로 6% 상승 있었죠. 그럼 이분은 지금 수익이 저 되게 좋죠. 그래서 저를 믿고 이렇게 조금 직접적으로 이행을 해보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제가 해놨어요. 조선 리포트 어제 날짜 기준으로 리포트를 새로 작성을 해서 위에 내용은 똑같아요. 위에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성광밴드에 대한 매수가나 이것도 사진도 바꿨죠. 매수가나 목표가 같은 것들 다 바꿨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거 다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실적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실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조선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코드가 지금 이제 10,000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발송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100% 무료니까요. 절대 부담 가지시지 말고 좀 여러분들한테 각자 필요한
뭐 실적이면 실적, 아니면 뭐 조선주다, 아니면 조선, 그런 것들 작성해서 해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안내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제가 평소에 찍던 것보다 좀 많이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